한국의 인구 변화에 따라 아파트 주거 문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파트 주거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인구 변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출산율이 낮고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거 문화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첫째,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어요. 예전에는 대가족 단위로 아파트를 한 집에 모여 살았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어요. 그게 아파트의 평수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작은 평수를 선호하다 보니 중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장애물 없는 아파트나 다양한 보건 및 편의 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필요해졌죠. 이로 인해 아파트 설계나 분양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럼 고령화가 아파트 설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거주하기 편한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 많거나 엘리베이터 없이 올라가야 하는 층수가 있는 아파트는 고령자에게 매우 불편하죠. 또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세대 간 벽이 얇아서 소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령자를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장애물 없는 통로와 안전한 욕실 설계가 필요하고 더 넓은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둘째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주거지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이나 임대 아파트를 늘리고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인구 변화에 따른 주거 문화의 변화는 많은 측면에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맞아요. 인구 변화에 맞춰 주거지 정책과 설계가 달라져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한국의 인구 변화와 아파트 주거 문화 변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세대와 상황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심과 변두리 지역의 가격 변화에 대한 문제도 인구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과 변두리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도 인구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 부분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도심과 변두리 지역의 가격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특히 1인 가구나 젊은 층은 도심 내에 위치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도심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급증했죠. 그러니까 도심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도심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와 다양한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죠. 특히 서울의 강남이나 마포, 용산 같은 인기 지역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변두리 지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 변두리 지역은 사실 가격 상승폭이 도심보다 낮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락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통 인프라와 일자리 부족 등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심 근처의 편리한 곳에 살고 싶어 하다 보니 변두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변두리 지역의 가격도 오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일부 변두리 지역도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특히 교통이 개선되거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곽의 일부 지역에서는 GTX나 KTX 같은 고속교통망이 들어서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났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 지역에 비해 변두리 지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낮아요. 그렇다면 이 가격 차이가 주거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가격 차이는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대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요. 도심 지역은 가격이 비싸져서 젊은 세대나 1인 가구는 점점 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주거 문화가 생기는 한편 도심 내에서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거주하고 중저소득층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교통 인프라를 더 확충하고 외곽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더 강화하거나 외곽 지역에 더 많은 공공시설을 구축하는 것이죠. 또한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도심과 변두리 지역의 가격 변화와 그로 인한 주거 문화의 변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격 상승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맞아요.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시멘트, 목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건설 비용이 증가했죠. 건설사들은 이 추가 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나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건설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기타 운영 비용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건설사는 물론 부동산 시장 전체에 가격 상승 압박이 가해지죠. 예를 들어 임금 상승, 연료비 상승, 물류비 증가 등 모든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나요? 이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했어요. 기존 아파트도 가격이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고 이는 주거 비부담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위험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에 따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오죠. 이는 고급 아파트뿐만 아니라 중소형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격 상승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우선 정부 차원에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수입, 원자재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 확대나 대체 가능한 원자재 개발을 통해 건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겠죠. 아울러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규제 강화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건설사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맞아요. 건설사들도 원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 상승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효율적인 건설 방식이나 환경 친화적인 대체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아파트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건설사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격 상승 요인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아파트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역적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나 교통망이 확장되는 지역은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이미 개발이 끝났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변두리 지역이나 재개발이 지연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낮아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또한 주택 공급 과잉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거나 기존 아파트의 공급이 급증한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공급 과잉 외에도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이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금리 인상입니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대출을 꺼리게 되어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요가 줄어들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죠. 이 고금리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상태나 관리 상태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 새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아파트는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기 없는 아파트들은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아파트의 위치와 생활편의 시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병원, 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 상승 요인들이 많아도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일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단순히 건설 원자재 가격이나 인플레이션, 금리와 같은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 경제적 조건, 주택의 상태와 같은 내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 요인이 많더라도 시장 전체에서 일부 아파트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아파트 가격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많아도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시장은 항상 동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